이거는 암 치료에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왜냐면 치료율 자체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고압산소하고 암, 저산소하고 암 관련된 논문의 수가요 너무 많아요, 정말. 암 조직에서는 산소 분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반면에 정상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압산소는 10배 이상이거든. 그럼요. 그러면 20% 30%랑 비교하면 이건 1000%야 1000%.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압도적인 거지 사실은. 이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정말 잘 케어해 줄 수 있겠구나. 고압산소 체인버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12월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애들한방병원의 구자일 원장. 네, 김지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압산소 체인버 도입한 지 벌써 횟수를 보니까 한 1년 5개월째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누적 치료 케이스 수를 보니까 대략 2만 케이스가 살짝 넘었고 굉장히 많네.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논문을 찾아봐도 그 정도 케이스 건수로 임상 논문 낸 거는 사실 많이 접하지 못했거든요. 암이라는 질환 한정해서. 그래서 단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 이거 적용을 해보니까 느끼는 점이 많잖아요. 그렇지. 저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피드백을 환자로부터 저희가 받잖아요. 본인의 뭐 증상이 좀 좋아진다라든지 항암 방사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그게 좀 덜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도 응급실 보내는 환자 그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 좀 느끼고 있잖아요. 좀 피부로 느끼는데. 내가 이제 사기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우리 병원 사기 환자들이 확실히 보면은 생존 기간이 네. 긴 것 같아. 그렇죠. 췌장암 사기 예. 환자인데 지금 간전이 환자가 3년 넘게 이제 예. 멀쩡하게 생존해 예. 있으시고 예. 뭐 유방암 뭐 뇌전이 폐전이 뭐 간전이 뼈전이 이러신데도 지금 이제 거의 3, 4년을 그냥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고압산소를 도입해가지고 뭔가 효과는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았지. 또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두경부암 환자들 진단 받으면은 어쨌든 주치료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시잖아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가 딜레이 되거나 혹은 원래 계획된 대로 다 완료를 못하고 중간에 좀 약간 뭐 한두 번은 포기하고 그냥 완료시키는 그런 경우를 제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산소 치료를 도입하고 나서 그런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은 이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경부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 방사를 여기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 우리 산소 도입하기 전에는 그런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 환자가 확실히 줄었어. 줄었죠. 네. 확실히 줄었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입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애초에 처음에 저희 병원에서 도입하게 됐던 계기가 어떻게 되죠? 그 당시에 보면은 대학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2차 의료기관들에서 고압산소 체인버를 도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치료에 적용하는 병원은 없었잖아요. 그렇지 거의 없었고. 예, 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됐죠? 형님이 그 제안했었잖아요. 이제 외국 사례를 찾아보니까 일본이 이미 30년 전에 고압산소를 암에 적용을 했더라고. 네. 30년 전에. 그래서 현재 일본은 고압산소하고 고주파가 급여야, 급여. 의료 급여입니다. 의료 급여야. 그러니까 항암 방사할 때 의료 급여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암에 고압산소를 꼭 써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뭐 터키도 네, 있고 다른 나라들이 뭐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이미 쓰고 있었더라고. 네. 암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법적인 뭐 그렇죠. 규제나 뭐 이런 문제들 네. 때문에 이제 적용을 못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야 이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이런 생각이었지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에 논문을 디벼봤죠 당연히. 찾아보니까 고압산소하고 암, 저산소하고 암 관련된 논문의 수가요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고 단순히 뭐 세포 실험 혹은 이제 뭐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넘어서서 임상 실험의 숫자도 너무 많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실험의 결과예요 결과. 그 결과가 거의 일맥상통해요. 이게 무슨 세포 실험이건 쥐 실험이건 인상 실험이건 거의 대부분이 다 우호적으로 나타나요. 우호적으로.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형님의 그 인사이트가 있었구나. 도입하자 하게 됐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암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지구에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실 산소가 없으면은 2, 3분이면 사망에 그렇죠. 이르잖아, 사실은. 네. 그래서 암이라는 것도 이제 지금 주류 의학에서는
뭐 DNA 질환이다. DNA가 이제 잘못돼서 오는 거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 DNA가 잘못된 거는 결과다. 결과적으로 DNA 잘못된 거 나타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저산소다. 산소가 안 가서 그런 거다라고 맞아요. 이제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드시면은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거든. 암 발생하는 그래프가 10대? 10대 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20대 되면 조금 생기고 30대, 40대 되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왜 암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세혈관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60대가 되면은 20대에 비하면 모세혈관이 40%가 없어져. 우리가 말초부터 늙잖아. 지금 뭐 주름 생기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횡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세포들은 산소를 못 먹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산소가 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내가 이제 놀랬던 논문은 너도 뭐 논문을 거의 그 당시에 나와 있던 논문은 다 봤잖아 사실 눈 빠지도록 왜냐하면 이게 산소 체인버를 도입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그렇지. 되느냐 결정을 해야 그래서, 되는 상황이라서 논문을 막 몇백 정말 개를 뭐 봤지. 굉장히 많이 봤죠. 정말. 그러니까 나는 네. 이제 내가 그때 본 논문 중에 가장 이게 약간 쇼킹했던 그런 논문은 뭐였냐면 터키에 있는 병원이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병원도 아닌데 췌장암 4기암의 생존율을 우리나라는 2.4%인데 20%로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병원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산소 이론으로 설명하는 암을 네. 그런 분하고 같이 이제 논문을 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산소가 그냥 우리 뭐 좋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암 치료에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왜냐면 치료율 자체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찾아본 거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나한테 뭘 여쭤보시냐면은 아니 원장님 그냥 뭐 등산하거나 뭐 기공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저한테도 뭐 그런 질문 많이 그거 하세요. 그 힘들게 거기 네. 산소 챔버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힘들게 답답하게 그러고 있냐. 근데 내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등산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의 늘어나는 산소량이 20%에 30%야. 뭐 당연하지 자연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압산소는 10배 이상이거든. 그럼요. 그러면 20% 30%랑 비교하면 이건 1000%야 1000%.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압도적인 거지 사실은. 이게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기압에 산소 분율은 21%. 그렇지. 어디 가나. 그렇지. 그러니까 산소적인 거기서 약간 측면에서는 높아지는 것 50%에 보인 거지. 그렇지. 이게 산소를 음. 몸 구석구석에 암이 있을 수 있는 공간까지 보내기에는 아무런 그렇지. 어떠한 영향을 끼칠 그렇지.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게 되실 분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냐면은 나는 자연이다를 보니까 막 산에 가니까 다 나았다. 이런 그렇죠. 식의 생각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나는 사실은 내가 이제 너나 나나 뭐 암 환자를 지금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나는 강원도나 전라도나 어디 산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자연적인 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 그냥 산에 가서 20% 30% 늘리는 거랑 고압산소 치료기에 들어가면 1000%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이런 차이잖아. 이런 차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계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내 생각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고압산소 체인버가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논문이 있어요. 그건 임상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을 보면은 암 환자의 암 조직을 떼내서 거기에서의 산소 포화도를 본 거예요. 산소가 얼마나 많이 있냐를 본 거고 반면에 이제 정상인의 똑같은 조직을 떼서 거기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그게 무슨 암이든지 간에 암 조직에서는 산소 분압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반면에 정상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각 다른 연구자들이 했던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암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산소가 많이 못 갔다. 혹은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암이 생겼다. 이게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암 환자 입장에서는 유쾌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산소가 부족한 부분에 암이 있다라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어떠한 좀 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단순히 실험 결과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외국 논문이나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아까 이제 일본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고압산소 고주파 치료를 허가를 내줬을까? 이게 근데 너무 네. 궁금하잖아. 사실. 저도 그랬죠. 너무 네.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그 부분을 더 많이 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이게 항암 방사를 할 때 고압산소 고주파를 같이 하면 뭐 암이 원래 항암이나 방사만 했을 때는 이만한데 고압산소 고주파를 같이 했더니 이만해지더라. 그런 임상 이런 임상들이 이제 결과들이 있는 거고 많이 있었고 그 정부에서 봤더니 그렇지. 이거는 그렇구나, 효과가 있구나, 그렇지. 공적 자금이 투여할 만큼의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 그런 줬으니까 거지. 그런 거지. 급여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 이제 암 자체에 산소가 좋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막 암이 공격받고 있을 때 그때 항암하고 방사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네. 때 그때 이제 고압산소 고주파 같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나더라. 그렇죠. 두세 배가 나더라. 이렇게 암을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진 건 알겠어. 뭐 표준 치료 항암 치료를 하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했더니 환자의 치료율이 좋아졌어. 결과는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지.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어떠한 안에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포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뭐 동물 실험도 하기도 하고. 그 하나는 사실은 면역 세포에 대한 이게 논문이나 뭐 이런 이론이 있지. 네. 그래서 이제 NK 세포나 T 세포가 산소가 있는 구역에서는 막 활동을 잘하는데 산소가 없으면 이제 활동을 거의 못 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는 네. 거고. 그 맥락에서 저도 이제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포 실험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동물 실험에서도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뭐 종양이 있더라도 산소가 좀 많이 가는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산소가 좀 덜 가는 종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단면을 딱 잘라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산소가 많이 없던 환경에 있던 암세포에서는 일단 T세포나 NK세포의 일단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형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이 활성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 움직임이 너무 둔하다는 거죠. 쥐들이 뭐 암세포를 막 찾아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행위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 논문들을 몇 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산소 공급이 많이 되지 않는 환경에 있던 암세포들은 정말로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지겠구나. T세포나 NK세포들이 걔네들 잘 못 죽이겠구나. 못 죽이겠지.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증명이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면역항암제 할 때 네. 면역항암제 어차피 이제 T 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면역항암제 할 때 고압산소를 하면은 T 세포 활동력이나 그런 개수나 거죠. 이런 게 확 네. 올라가겠지. 고주파도 그렇고 네. 고압산소도 그렇고. 그 지점에서도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처음에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1세대 항암제,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잖아요. 근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암 줄기세포는 잘 죽이지 못한다라는 건 이미 그치, 이제 그치. 증명이 된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로 죽이지 못하는 암세포들을 특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거기에 대해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산소 치료가. 면역항암제랑 이 고압산소, 예. 뭐 고주파, 사이모신 알파원 이런 네. 걸 같이 했을 때 이제 시너지가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암 환자라면은 이 고압산소나 고주파는 반드시 암 환자들이 치료할 때도 하셔야 되고 이제 그 항암 방사 치료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세포가 변하는 걸 사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이제 암 자체 치료에 네. 뭐 항암 받을 때 방사 받을 때 고압산소 치료가 어떻게 시너지를 올리는가 그리고 평상시라도 암 환자들은 왜 고압산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암 환자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항암에 대한 두려움,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두려움이 되게 많으시잖아. 사실은 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크죠. 정말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케어받을까라는 니즈 때문에 이러한 2차 의료기관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5개월 정도 고압산소 체인버를
암 환자한테 적용시켜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정말 잘 케어해 줄 수 있겠구나. 단적인 예로 제가 그 여러 암 환자 중에서도 특히 두경부암 환자 다 이제 수술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뭐 다양하겠지만 운명처럼 그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버틸만 하겠지만 방사선 치료 한 15회 정도 넘어가면은 정말 힘드실 거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일단 못 먹고 쓰라리고 이쪽에 막 열도 나고 잠도 못 자고 또 대기만 해도 따끔거리고 심지어는 이제 혈구 수치도 많이 저하돼서 감염에도 걸리고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고 딱 가장 큰 건 못 먹는 게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봐왔는데 고압산소 체인버를 그분들이 시켰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버텨요. 정말로. 그렇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예전에 포기하는 분들 그래도 종종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확실히 환자분들 뵈면은 옛날보다 네. 항암 방사를 잘 견딘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고 이제 컨디션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예. 그 회복 속도 되게 빠르고. 네네. 그리고 뭐 확실히 소화장애라든지 도움이 되지.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환자분들 두통이 너무 심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수면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호흡에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항암이나 방사선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고압산소 치료를 병행하시면 좀 수월하게 그렇지. 넘어가시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사실은 네. 우리도 그런 경험을 이제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최근에 환자분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환자분이 자기는 여기 이제 2주만 입원을 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래서 그 단기간 고압산소 그렇지. 치료를 하는 게 단기간,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의미가 있느냐. 저도 그런 질문 질문을 받은 적 이제, 있어요. 몇 분이 하셔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논문이 마침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도 생지 실험이었는데 네. 생지 실험에서 고압산소를 2주를 딱 한 거야. 네. 2주를 딱 하고 그 뒤에 한 달 정도를 관찰을 한 거지. 예, 네, 네. 그랬는데 근데 고압산소를 받기 시작하면 얘보다 이제 줄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네. 근데 여기 2주 끝났어. 끝났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 네. 이 그래프가 예. 안 바뀌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이걸 그럼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되냐? 평생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기서 뭐 어떻게 2주, 단기간이라도 뭐 4주, 하는 게 의미가 뭐 있다. 2달, 3달 이렇게만 단기간 집중적으로 받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잠깐이라도 뭐 2주, 4주, 한 달, 2달 이렇게 이제 고압산소를 받으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고압산소 챔버가 많지도 않고 또 이제 그걸 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그런 문의들이 사실은 오거든. 그렇죠. 이거를 좀 가서 어느 정도 뭐 체험이라도 해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고압산소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서 지금 이제 유튜브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치료 사례들도 사실은 있고 그리고 이론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대면으로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 환우분들에게 이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또 디테일한 내용을 환우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좀 갖고요. 그리고 고압산소 체인버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12월 17일 날 기획을 하고 있고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바로 밑에 저희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성함하고 연락처만 남길 수 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 성함하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연락을 환우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를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가 더 깊은 얘기들도 많이 드리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원장님. 네, 다음에 또 같이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